자, 그러면 이제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미국 시장은 비교적 큰 빠졌습니다.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연휴 전날 오늘 마감으로 이제 연휴가 들어가는데요. 좀 마음 편히 가시죠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그냥 음악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좀 됐습니다. 하락이. 네. 이제 차트 먼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S&P 500의 일봉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중간에 엔소로핑 얘기하다가 빠졌다가 또 다시 좀 반등 주었다가 어제 하락이 그냥 하루 만에 반등을 전부 다 깨는 이제 그런 하락을 됐어요. 근데 S&P 500이 시장이 이건 일봉이기 때문에 뭐 변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주봉으로는 뭐 아무 문제 없고요. 그런데 이제 연봉으로 인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좀 됐는데 이제 이것보다도요. 이게 나스닥입니다. 제가 이걸 그려놨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 분석에서는 얘를 상승 상막형이라고 그러고 얘를 이제 상승 쐐기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름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보시면 고점이 가서 자꾸 돌파를 못하고 네.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은 이제 이게 수렴한다는 건데 수렴하고 나서 이게 보면 이제 등락폭이 수렴하잖아요. 네. 수렴하고 나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잡을 때 고점이 자꾸 낮아진다는 얘기는 매도 압박이 계속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밀릴 때 이게 좀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이후에 시장이 당분간 단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져서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 내용들보다도 만약에 어떤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은 말씀드렸듯이 뭐 이란 관련된 지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ETF나 그리고 우리가 3월, 4월에 맞이할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 관련된 ETF나 그리고 메모리 쪽이나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저는 뭐 그런 것들은 굳이 뭐 위험 관리할 필요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종목들을 쭉 봤더니 최근에 이슈가 됐던 뭐 우주항공이 로봇이네 이런 종목들 몇 개 종목들 보면요. 사실 너무 급등하면서 별 이유 없이 올라온 종목들이 꽤 있어요.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좀 편히 갖기 위해서 네. 조금 현금화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보시면요. 금이 4,945달러로 5,000달러 아래서 약간 내려왔고요. 비트코인 선물도 65,900 이거 6시 30분 기준입니다. 65,900달러로 7만 달러 아래 떨어졌거든요. 은 10% 하락했어요. 구리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운송 지수도 4% 하락했어요. 러셀 지수도 2%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게 유동성 기반의 자산이 하락을 하고 뭔가 시장 분위기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유동성을 위해서 올라왔던 이런 분위기에서 다소 약간 물러서는 느낌이에요. 이 시점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해외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상투 찍고 내려가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내용 선거용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월 들어서 셀 아메리카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1월 이후에 일부 기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은 이후에 다음 라운드, 다음에 어떤 상승을 뭐 대기 또는 준비한다 하더라도 지금 요 과정에서는 일부 시장이 그런 변동성을 좀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의 결론은 제가 생각에는 좀 그런 느낌이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종목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죠. 오라클은 뭐 소폭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5% 하락했고 브로드컴이 3%, 데일이 9% 빠졌고요. 시스코가 12%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샌디스코 5% 올랐고 웨스턴디스 3.7% 올랐고 마이크론 0.8% 올랐어요. 얼마 전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만 올랐고요. 메모리 반도체 쪽만 올랐고 나머지들은 빠졌는데 데일이 왜 9% 하락했을까요? 메모리 반도체 사니까 네. PC에다가요? 맞습니다. 네. 애플이 5% 하락했습니다. 이게 가장 충격입니다. 애플이 5%, 애플 5% 빠지거나 오르는 거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애플이 5% 빠졌어요. LPDDR 같은 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도 빠진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최종 제품의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우리 지수도 오르고 어제 엄청 났지 않습니까? 네. 지수도 오르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도 좋고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그 메모리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엇갈린 반영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뭐 메모리 부분도 뭐 계속 올라가는 부분은 좀 아니니까 일단은 네. 지금은 그게 주도로 시장을 떠받치고는 있지만 다른 데들이 먼저 그것도 주도주들이 좀 빠지는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다소 조금 걱정스럽다. 그래서 오늘 아침 끝난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요건 느낌이 좀 다른데 정도의 생각이 좀 들어서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하고는 물론 지금하고 약간 결은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메모리는 계속 세잖아요. 그럼 메모리를 팔아야 되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모멘텀이 있거나 이익성장이 있는 쪽은 그냥 두지만 그냥 이번 상승에 덩달아 올라온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3% 올랐습니다. 5,522포인트. 5,000포인트 올라가서 두 번 내려왔어요. 5,000포인트 살짝 한 번 깼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일간지나 이런 언론에서 5,000포인트 깨지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좋아해요? 뭐 깨졌다, 붕괴했다 이런 얘기 막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배가 아픈 건지 아니 뭔지 모르겠지만 좀 그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5,500에서 5,000 깨고 내려간 거 5,000 붕괴가 시장이 엄청난 충격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언제든지. 다 같이 기사를 쓰니까 그 중에 내 기사 보려면 좀 단어가 좀 약간은 자극스러워야 그래서 그런 네.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좀 거슬렸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아, 네네. 뭐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을 계속 추적한 기자였다면은 5,000포인트, 5,500 가서 이게 4,500 간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네네. 그 정도 시장은 조정을 보이면서 가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막 무너질 것처럼 표현을 좀 쓰는 부분이 좀 있는데 아무튼 그냥 요즘에 좀 거슬려서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3% 어저께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500포인트가 됐어요. 그렇죠. 시장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맨 처음에는 이제 정당에서 5,000p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은 정당에서가 아니고 월가나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 6,000에서 6,800포인트 정도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라 상황인 네.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근거들을 또 이제 새롭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어제 또 특이한 점은 개인들이 5조 원을 팔았습니다. 이번 2월 달의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이 개개인이 아니고 그냥 집단으로만 생각하면 단순화시켜서 개인들의 완승입니다. 완승. 개인들이 빠져줬다 사가지고 올라가고 팔고 그게 완승이에요. 요번에도 어제 삼성전자 6.4% 올랐잖아요. 개인들이 2.5조 팔았습니다. 제가 이거 숫자를 설명드렸어요. 1.3조 2월 2일 날 샀던 거 그 다음날 다 팔았고 네. 그 다음에 3조 사고 2월 5일 날 3조 사고 그 다음에 5천 원 사서 4조 원 샀는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 부를 때 2.5 정도 팔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제 2.5조 팔았거든요. 딱 숫자가 이틀 만에 다 완성. 싹 그게 올라가는데 정리하는 그런 숫자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서 팔았다라는 걸 통칠 수는 없지만 네. 전체를 보니까 그렇게 정도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개인들이 5조 원 팔았는데 그것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3조 팔았고요. 기관들이 1.78조.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5조잖아요. 네, 이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외국인들이 2.4조 정도 샀고요. SK하이닉스는 5,800억 정도 샀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더 많이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전에 제가 우리 지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요즘 하우스에서 나온다고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그건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환율이에요. 환율이 약간 좀 하향 안정화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옆에 한 줄로만 적어왔는데 요겁니다. 삼성전자가 HBM4 양산에서 엔비디아에 출하한다. 네. 이게 계속 보도로 나왔죠. 네. 단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제 삼성전자에서 발표했습니다. 공식 발표를 어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상당 부분 영향력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조금 그거보다 좀 약한 편이었고요. 3.26% 올랐고요.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2.5조 팔았고 SK하이닉스를 8,000원 파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건 뭐 반도체 부분은 이 두 종목은
당분간 계속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수 때문에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제 그 플러스 나면서 좀 셌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센 건 아니었어요. 이 두 종목이 거의 끌어올린 거고요. 보면은 포스코홀딩스, LG에너솔루션, 신한지주, 한국금융지주,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이 올랐거든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뭐 재건이다, 뭐 네. 아니면은 삼법 개정이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제 올랐던 이유 종목들이고요. 어제 한미반도체가 거의 10%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걸 좀 적어왔는데요. 한미반도체 옛날에 우리 광고 올려놓고 그랬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HBM 때. 네. 이제 그거예요. 패키징,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사람 여기 보시는 분들이 제조업인데 무슨 광고를 해요, 그다가. 네. 그 기억이 나는데요. 한미반도체가 18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시총이.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코스닥이 아니에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코스피의 시가총액 45위가 됐습니다. 그럼 45위인데 왜 불러줘 그거를 뭐 10위도 아닌데 네. 그 다음을 불러드릴게요. LG전자가 46위입니다. 아, SK이노베이션이 47위고요. SK텔레콤이 48위예요.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적어온 겁니다. 세상의 변화를 확 보여줄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코스피 시총 45위에 SK텔레콤이 50위 근처예요. 48이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거 쓰다가 분명히 재밌어서 재밌으실 것 같아서 코스닥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1, 2, 3위는 뭐 비등비등 하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별로 움직임이 없으니까요. 4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코스닥 4위 레인보우. 예. 5위가 삼천당제고요. 그리고 이것도 특이합니다. 10위 원익 IPS가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장비가 10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오르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오르지는 않았는데 원익 IPS나 몇 개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얘들이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차 전지나 뭐 제약바위 안 빠져도 얘들이 오르면 그냥 시장을 지배합니다. 예전에 2차 전지가 그랬듯이. 네, 네.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삼천당 제약을 맨날 보면서 시가총액 5위입니다. 너무너무 예전에 이게 10,000원, 20,000원대 거래할 때 맨날 방송 나와서 이거 30,000당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유행어가 있었거든요. 30,000당 제약이. 네, 네. 3천당, 3만당. 네. 근데 지금 얼마냐면요. 50몇만 원이에요. 에? 56만 원이요? 50만 원대예요. 50한 보세요. 비는 52만 원이네. 비만 치료제 때문인 거죠? 이 삼산제약 처음은 저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안구 건조증하고 눈 관련. 나 안구 건조인데. 네. 나 왜 몰랐지 얘를? 야 대단하게 올랐습니다. 세월이. 와. 어제 강세 ETF는 반도체 지수, 2차 전지, 은행 전략 이런 종목들이 섹터들이 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굉장히 강세였고요. 한번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예, 코스피 주봉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부담스럽긴 하죠. 사실 좀 이게 좀 중간에 조정도 좀 보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네. 시장의 자금들이 뭐 부적 자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유입되는 부분 오늘 뉴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자금이 계속 물밑에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도 있고요. 또다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네요. 제가 2021년도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뭐 친한 친구니까 맨날 얘기를 하지만 평생을 친구가 증권사 지점장으로 있는데 주식을 한 번도 안 했던 친구가 2021년도에 와서 삼성전자를 사달라고 야 안 해도 돼 그랬는데도 굳이 한다고 해서 2번 만류하고 세 번째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고점에 걸린 거였거든요. 그랬다가 근데 한 번도 거래를 안 했어요. 한 번도 거래를 안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위너가 됐어요. 2배 이상 이제 수익이 좀 났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요즘에 최근에 제 주변에 또 다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이 많네요. 요즘에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인간 지표라고 하죠. 휴먼 인덱스. 예. 그래서 근데 아마 또 요즘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 보면 확실히 시장이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좀 오슈팅하는 부분이 좀 있는 느낌은 좀 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여기서 했습니다. 저는 5,280포인트 정도 가면은 좀 단기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실제로 요 조정이 좀 있길래 내 생각이 맞았나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 그때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얘기했던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위로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지수가 어떻게 빠져? 요것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 방송하면서 우리 회사 방송도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위로 보이고
저도 너무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더 올라가는 부분이다. 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전반적으로 여기서 더 갈 거야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코스피 지수인데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주봉이에요. 일봉이 아니고 이건 뭐 양봉을 몇 개 넣은 겁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냥 그림 구경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미국 월가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에서는 자금이 좀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탄탄하게 계속 있었던 거는 대형주 위주의 순환 구조가 계속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길주들의 변동성이 커졌다. 우리는 이제 이런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엔스로픽이나 이런 시장에 나와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현실적인 정보 또는 뉴스 때문에 이렇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결과론적으로 결국은 수급이 움직이는 거라서 우리는 시장 안에서는 수급을 보는 게 사실 더 명확한 거거든요. 예, 1월 달에 수급으로는 상당 부분 자금 유출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그동안에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뉴스가 있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려보면은 그런 뉴스를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 뭐 고평가되었다 아니면 AI 버블로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요번에 또 어제 하락을 한 건 오늘 아침에 하락을 한 거는 오늘 아침 마감에 하락을 한 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지표 호조가 됐죠. 이제 금리나 3월 달 금리나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6월 달 금리나도 7월로 간다. 어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감소하면서 유동성 기반의 자산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돈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이제 금리 인하도 안 돼. 이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풍선 얘기 제가 맨날 하잖아요. 네.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부여를 해야지만 이게 버블이 생기고 하는 건데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한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주나 유동성 기반의 자산 가격은 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좀 흔들릴 수 있으니 좀 안전한 데로 가보자. 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제 채권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제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제가 이걸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이걸 안 읽어드렸는데 10년 만이가 4.0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4% 깰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네.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네. 네, 이런 상황이 된 게 지금 이런 시장의 심리에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도 맨날 걱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시장의 자금들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장의 자금 흐름에 이동이 있다. 이걸 설명을 시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건 제가 말로만 시황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뉴스들이 좀 있어요. 그걸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2번 뉴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어디 있나? 2번하고 4번 뉴스인데요.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월트리트저널의 뉴스들입니다. 미국 시장 위주로 투자해온 월가의 투자가들이 유럽이나 일본 등으로 자금을 좀 이동하고 있다. 이거 1월에 진행이 된 겁니다. 이미 많이 됐고요.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낼 것이라는 믿음이 좀 일부 후퇴했다. 모닝스타의 리서치 회사죠. 자료에 의하면 미국 투자자들의 1월 해외 주식형 ETF에 516억 달러가 유집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미국에서 볼 땐 해외 주식형 ETF면은 다른 나라 거 사는 거잖아요. 다른 516억 달러요. 엄청나게 크게 이쪽에 자금이 들어왔고요.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 500명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40%는 미국 자산 비중을 좀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들은 축소한 거는요. 이번 1월만 축소한 게 아니에요. 작년 말서부터 좀 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탄탄하거나 아니면 일부 종목들이 급등했던 것은 미국 역시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개인 투자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1월에 보니까 미국 개인 투자들 비중이 2023년 이후에 최저로 좀 떨어지고 있다. 비중 1월 거래가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에서 힘을 좀 잃는구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근데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미국으로 한때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 시장이 막 올라가는 거는 야 그거 우리 서학개미가 엄청나게 사잖아. 네. 그럼 우리 서학개만 사? 중국인들 사고 일본들 사고 전 세계인들이 미국 시장 사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미국에서 조금씩 빼가지고 우리나라 온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의 개인 투자들을 다 빠지면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속으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네. 그동안에 탄탄하게 받쳐줬던 수급이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4번 뉴스도 영향을 상당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암호화폐 대출업체 참 우리 뭐 잘 모르는 것들도 기사로 많이 진짜 접하는데요. 블랙피스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기관 대상으로 암호화폐 대출을 해주는 회사예요. 약 2,000개 기관이 여기서 지금 대출을 받고 있고요. 이게 지금은 아니고요. 최대로 뭐 이제 암호화폐가 좋았을 때는 연간 거래액이 600억 달러에 달했답니다. 굉장히 크죠. 대출금 이거 대출인 거예요. 대출 600억 달러에 달했다는 거. 물론 받았다가 갚기도 하고 뭐 상환하기도 그렇게 하겠지만요.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고점 대비 이게 많이 빠졌잖아요. 네. 지금 한 45% 하락으로 돼 있는데 어제 지금 가격으로 보면 거의 50%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입금 출금을 중단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저렇게 하면 갑자기 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예. 아까 600억 달러 하면 거의 90조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최고로 좋았을 때 예. 근데 어쨌든 뭐 일부 유동성이 확 갑자기 경직되는 거네. 정지되는 거죠. 이게 뭐나 비슷한 거냐면 그래서 제가 이 SVB 암호화폐에 대해서 때나 계속 이런- 예예예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제도권 안에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지휘상이 영향을 준다. 이거 몇 년 동안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좀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나스닥을 좀 약하게 만들고 일부 종목에 매도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요즘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럼 미국 시장이 이제 다 나와야 되냐 이런 설명 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근의 시장의 설명을 드려보면은 미국 시장이 그래서 변동성이 좀 심하고 있다. 요것도 잘 버텨내고 잘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죠? 그럴 때는 아름다운 조정이었다 이러면서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조정의 구간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위험 관리만 좀 할 거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는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6,800에서 7,000까지 IB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이제 어제 다시 하나가 나와서 새로 나온 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IBK에서 코스피 상단 5,300인가에서 6,000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6,000포인트니 뭐 7,000포인트니 지금 5,500포인트인데 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초에 급등 후에 조정면을 좀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깊게 조정을 안 보이더라. 수급이 상당히 좋더라. 그리고 3월에 우호적인 이벤트가 대기되어 있다. 뭐냐면 3법 개정과 세법 개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얘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4분기 실적이 다 기업들이 안 좋아요. 왜? 네네.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대우건설 빅베스 했다면서요. 네. 또는 뭐 인건비 나가고 상여금 나가고 이거를 4분기 털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용 반영해서 4분기가 안 좋은데 4분기 실적이 끝나고 나서 이번 1분기 실적은 이제 3월 말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는 그거를 다 털어내서 일단 기본적인 센티멘탈이 1분기에는 정상화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원화 강세 기대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여기 보여준 게 이 차트예요. 이 차트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도 좋아지죠. 거기에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되는 부분, 네. 그리고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는 계좌들,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계좌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상승하고, 그리고 엔화도 요즘에 강세를 보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원화가 실제로 지금 좀 떨어졌잖아요. 네. 원화 강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화 강세가 단기적으로 좀 되면은 그럼 수급적으로도 좀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그냥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쭉 얘기했다가 뭐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어제 생각을 해봤더니 야 지금 이거 5,500까지 왔는데 이거를 뭐 EPS가 얼마나 웃기냐면 코스피 EPS를 430에서 네. 제일 상단은 한투가 430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 580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차이가 커 이게 네. EPS가. EPS 곱하기 멀티플이 지수니까 네, 그렇죠. 400 곱하기 저는 이제 400으로 계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00 곱하기 12면 5,280포인트예요. 네. 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580까지 보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싼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네. 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만 우리 맨날 했잖아요. 그래서 12배를 하냐, 13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추가적으로 시장이 계속 강세일까? 돈이 들어오는 수급적 요인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요. 그 사이에 남들은 12배, 13배의 아시아 주요 증시나 얘네들이 멈춰 있는데 일본도 멈춰 있고 대만도 멈춰 있고 중국도 멈춰 있는데 우리가 쫓아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상화 됐으니까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멈춰 있지 않았어요. 걔들도 다 올랐어요. 일본도 오르고 대만도 오르고 중국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네.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걔네들하고 키 맞추기 하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걔네는 좀 더 도망갔어.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부터는 전에 우리 작년 하반기와 올해 초에 보면은 해외 지수가 좀 빠져도 우리는 뭐 미국 시장 빼놓고는 뭐 신경도 안 썼어요. 네. 저도 안 불러드리잖아요. 뭐 대만이 빠졌니, 홍콩이 빠졌니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우리 시장 갈 길을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이제 같이 달려온 게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어떤 뭐 빠지다든지 하락폭이 크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서서히 이제 영향을 좀 받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만히 네. 생각해 보니까. 네.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차트를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난번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뭐 얘기하면서 코스닥 150에 대거 자금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1000포인트, 1050이 저점이었고 1125포인트에 있거든요. 요 차트를 보시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트 공부는 뭐 아침에 잘 별로 안 하니까 제가 질문도 안 드리는데 전 모르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은 이게 종목이다 그러면 네. 그냥 보유하십니까? 팝니까? 저는 한 1100에서 살 것 같아요. 이거는 모르는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급등 후에 상단에서 조정을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네. 급등 후에 상단에서 보이는 거는 이건 더 갈 수 있는 것 같아라는 기대감이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결론적으로는 뭔가 추가적인 상승 또는 정부의 정책 이런 걸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 차트로 좀 움직이고 있다. 네. 그렇게 저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을 한 달 내에 끝내야 된다. 만약에 한 달 내에 끝나지 못하면 충격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월가에서 걱정을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연휴를 앞두고 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요소는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3번은 시간이 말씀드릴까요? 트럼프 관세 반대 결의안을 민주당에서 하려고 했더니 그 반세 결의안 표결을 막는 규칙안 표결을 진행을 했어요. 이 뉴스 들으셨어요? 이것도 근데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약간 말이 어렵죠? 네. 표결 여부의 절차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이거 안 돼 의회에서 그래서 이거 우리 반대 결의안을 투표하자라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반대 결의안 하는 거를 할지 말지에 대한 표결을 한 거예요. 네, 그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공화당 지도부는 당연히 이거 차단하려고 하겠죠. 결의안 표결을. 그런데 요번에 공화당 의원 3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결의안이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할 수 있다는 향후에 이제 이 트럼프 관세 반대 결의안에서 하원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표결 내용들이 캐나다 관세 1번으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캐나다 관세 철회 결의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나머지 국가들 하나하나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철회 가능성이 있느냐? 불가능. 왜?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뉴스 가져왔는지 이해되시죠?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용 정책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외로는 정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3명이 이쪽으로 됐고 그리고 동맹국 관세 부담 그리고 물가 상승 우려, 의회 권한의 법적 문제 이런 걸 가지고 3명이 이탈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건 현실적으로 관세 이제 뭐 아무튼 거부권을 하겠지만 상당 부분 정치적인 압박이 있고 정책에 걸림돌이 생길 거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긴 흐름에서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월에 취임을 했죠. 네.
그리고 선거는 12월에 했던나요? 11월에 당선됐었고. 그때 그 바로 직전에 네. 2차 전지들이 올랐다가 쭉 떨어지다가 약간 반등을 했었어요. 네.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막 팔기 시작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2차 전지 몽땅 팔았어요, 사람들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강대강 또는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이번 11월에 선거 아직 멀리 남았지만은 선거 과정 속에서 트럼프의 힘이 약화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섹터별로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냥 밀어붙인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랬다가 네. 그동안에 좋았는데 만약에 뭐 레임덕이 생겼다 그러면은 시장은 그걸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뉴스를 가져왔고요. 암호화폐 대출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뭐 말씀드리지만 은행에서 오고 부동산에서 오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인에서도 많이 온다고 하네요. 지난 10월 이후에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코스피 거래 대금을 비교를 해봤더니 전년 동기 한 200%. 이건 우리 맨날 시장을 보니까 알잖아요. 예.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65% 감소했대요. 한때 우리 코스피 거래 대금보다 코인 거래소가 더 높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한때.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는 계속 이 거래 대금이 준다는 얘기는 별로 흥미가 없거나 돈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쪽에서 돈이 많이 빠져서 이제는 코스피로, 왜냐하면 코스피 막 급등하니까 네. 이쪽으로 오는 자금들이 꽤 상당히 있었더라. 이게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블룸버그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분석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1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거 매월 받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은행 수신을 봤더니 전월보다 50조가 빠졌대요. 어디서 빠졌냐면 정기예금에서 별로 안 빠졌고요. 당연히 정기예금 한 사람은 정기적금 드는 사람은 잘 안 빼잖아요. 네. 그냥 수시 입출금 요구불 예금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50.8조가 빠졌답니다. 와. 1월에. 자산운용사는 얼마큼 들어왔냐? 91조 들어왔대요. 자산운용사들의. 자산운용사들이 이 돈을 그럼 어디다 쓰냐? 주식형 펀드 37조 들어온 돈이, MAF 33조, 기타 펀드, 뭐 채권 펀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금 이동이 정말 이번에 크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 두고 예적금도 들어올까요? 적금 드신 거 깨고 주식하실 거예요? 저는 적금 예금 안 든 지가 굉장히 오래돼 갖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심리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주식시장에 있고 저는 특히나 증권사 직원이고 네. 이쪽에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네.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적금이에요? 맞아요.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집도 잘 안 삽니다. 그거 아세요? 맞아요. 여의도에 자산운용사나 맞아요. 좀 증권사들 그래요. 집도 잘 안 사요. 네. 왜? 그거를? 그 그건 돈을 내가 투자해야지. 돈 많이 있으면 언제든 살 수 있는데 네.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 묶여서 왜 예,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니 무슨 적금은 그래요. 근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지금 네. 말씀하신 거. 그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거는 좀 안 움직이겠죠. 그리고 또 안 움직이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미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는데 HB5 와이드 TC 본도 공개를 했다는 거 하고요. 이거 지가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코스피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TC 본도 점유율 71%.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 갖고 있다가 한미반도체도 많이 빠졌어요. 거의 한 50% 빠졌습니다. 사실은요. 그 중간에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신고가 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산업은행에서 피리우스 AI, 우리 많이 들어서 알죠? 여기 한 3천억 정도 투자 검토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뉴스는 피리우스 AI나 뭐 딥노이드나 이런 것 때문에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MPU나 시스템 반도체에 네. 자금들이 집행이 되면서 그쪽이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연결된 종목들을 잘 찾아야 돼요. 우리 코스피에 있는. 그래서 우리 코스피에는요 테마에 피리우스 AI 테마라는 게 있어요. 그런 테마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코스피에는. 근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사 저희가 투자를 많이 받는군요. 이종가 얼마에 팔라 그러는데 안 팔았지 않습니까? 그때 메타에서 예. 사가려고 했던 데가 얼마였습니까? 엄청 큰 돈이었는데 그때.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공할 거야. 이런 회사가 커서 정말 스타트업으로 엄청 커서 글로벌 회사가 되면 네. 그게 진짜인 거죠, 사실은. 근데 저 어제 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이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비상장이 더 많아요. 네. 알짜 회사들이 비상장이 많고요. 상장 회사들은 시총이 굉장히 낮아서 거래하기 조금 힘들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런데 또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1조 2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제안했었는데 우리 안 팔 건데요. 네. 이랬던 네. 필요사. 그리고 대신증권이 어제 대규모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발표를 했습니다. 와, 어제 되게 쇼킹한 발표를 좀 사실 한 겁니다. 아주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는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랐거든요. 네. 보통주 전체 가지고 있는 거에서 932만 주, 우선주는 전체 전부 다 소각하겠다. 6분기에 걸쳐서 나눠서. 그리고 보통주 전체 중에 300만 주를 좀 남겨놨는데 150만 주는 임직원 성과급, 150만 주는 우리사주조합 배정으로 그냥 활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4년간 최대 4천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배당 지급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당이 4천억이 아니고요. 비과세 배당한다는 거거든요. 배당은 이익 잉여에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감액 배당이에요.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뭐 감액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줄이는 거예요. 네네. 자기 자본을 줄여서 배당하는 건 비과세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기 자본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ROE가 올라가고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도 또 흉내 내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중에서 유보율이 많고 자사주가 많은 데들 네. 이런 데들이 또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그 직전에는 이익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올랐는데 또 이게 또 거기에 붙었어요. 증권주에는 그런 모양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는 금융위에서 아까 이거 그냥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거래소 부실기업에 대해서 신속 엄정 퇴출 계획을 추진한다. 그래서 요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마 이것 때문에 되게 바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시총 요건 상향하고 자본 잠식 기준도 반기로 강화하고 심사도 3심에서 2심제로 하고 개선 기간도 2년에서 1년 5년 하고 그래서 여기에 걸리거나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민이겠죠. 그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가겠지만은 할 일을 하겠지만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손실이 많이 나 있다 만약에 그러면 야 자칫 잘못하면 상장 폐지되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일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손실이 없거나 이익이 났다 그러면은 위험하다고 그러면 내가 나오면 돼. 투자잖아요 주식은요. 네. 근데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1번 뉴스는 참 이런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광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태광산업이 2대 주주인 트러스톤이 자진상폐에 하자는 주주 제안서를 이제 발송을 했습니다. 네. 이사회 상대로 공개 주주 서한을 발송했는데 수액 주주 지분 전량 매입을 통해서 자진상폐하자. 아니면 7개 안건을 내면서 이런 걸 해달라. 자산 소각하고 이런 거 해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라서 갖고 온 건데요. 이 회사가 PBR이 0.2배뿐이 안 돼요. 뭐 2차 전지인가? 태광산업이요. 예. 자산이 부동산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배당이 1%뿐이 안 해.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 대주주하고 자사주 지분이 약 80%예요. 그래서 하루에 거래가 600주 될 때도 있고 1000주 될 때도 그래요. 이 주식도 비싸네. 100만이 넘네요. 예. 그래서 이런 주식을 지금 수익주의 전부 다가 23만 주 정도 되거든요. 21%거든요. 근데 이 트러스톤에서 이렇게 트러스톤 자산 운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면은 소위 거버넌스 개혁도 안 하고 주주환원도 안 하고 뭐하러 상장했냐? 계속 있으면 이거 그냥 상장하는 게 오히려 주주들한테 지금 돌아갈 배당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트러스톤 자산 운영에서 한 거기 때문에 개별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냥 혹시나 이걸 갖고 있거나 아니면 태광산업 쪽에서 기분 나쁘실까 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통쳐서 전부 다 어떻게 생각이 좀 드냐면은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우량주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얘만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도 별로 안 돼요. 이런 종목을 가치 펀드에서는 꾸준히 사요. 이렇게 쭉 사요. 네. 그래서 주가가 막 5배도 오르고 10배도 오르고 그걸로 성공하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 방송 출연하신 분들에도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자기들끼리 샀고 뭐 팔지는 않았어도 꾸준히 샀어요. 나중에 무슨 얘기예요? 주가 조작이다. 주가 조작. 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폭락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거래량 없는 종목들이.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그런 데도 있었잖아요.
유동성이 없는 종목들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내가 그런 종목을 샀는데 네. 그런 종목이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나중에 봤더니 일부 몇 명에서 집중적으로 샀네. 아, 네. 그러면서 이거 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주가 폭락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실제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별로 없는 주식의 유동성을 더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금융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거래가 없는 것들. 유통 주식 수.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넥스트레이드가 10월부터는 ETF도 한답니다.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많이 넥스트레이드 엄청 오래 하시니까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주주랑 자사주가 80%면 나머지 20% 정도만 그 중에서도 일부가 거래되는 거겠네요, 그죠? 예. 돈 잘 벌면 굳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사회 싸움하고 네. 그러는 하겠죠, 뭐. 네. 그것까지는 제가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의 영향이나 시장의 상황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예. 태광산업이랑 태광은 다릅니다. 네, 두 회사 다른 거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하여튼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사님은 혹시 어디 가세요? 네, 뭐 일정 잡아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다녀오시고 설 지나고 목요일입니다. 예, 네,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편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그 앙트러프러너십 요거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미 지금 창업했는데 좀 어려움을 겪거나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좀 헷갈리는 분들 네. 먼저 그 길을 걸었던 분들께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괜찮은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뭐 두나무, 리디, 아크앤 파트너스, 뭐 스푼, 에이블리. 커넥팅 더 다츠 요런데 이제 대표님들이 오셔갖고 우리는 이 어려움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왜냐면 이제 겪는 어려움들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비슷비슷한 게 많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앙트러프러너십 요거 잊지 마시고 얼리버드 최저가로 합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무슨 계획 있으세요? 연휴 때? 저요? 일해야죠. 역시. 네, 일해야죠. 저는 가족들과 좀 시간을 잘 보내고 그래요? 그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또 새해 설 연휴 이후에는 더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네. 인사를 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진짜 농담인지 하시는데 네. 5일 중에 4일이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실 정말.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더블 밸류업으로 가겠습니다. 더블 밸류업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올게요. 함께 해주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